안녕하세요, 소윤수입니다. 요 컨트롤 박스가 또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 박스는 요 관수 컨트롤 박스입니다. 관수 컨트롤 박스인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입니다. 사용하시던 분이 이제 농장을 새로 하나 또 지어서 관수 컨트롤 박스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제 동일 사양으로 똑같이 이제 제작이 된 경우입니다. 완전 동일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그 물탱크 급수 펌프가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제 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뭐 농장주분은 뭐 사용할 줄 아시니까 그거는 이제 농장주분 때문에 찍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요런 컨트롤 박스가 있다라는 걸 뭐 소개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위에 보면 타이거 많죠. 이제 삼성 타이머 요게 이제 좀 많고 이제 요런 타이머 있고 이 컨트롤 박스는 이제 개별 제어 관수 컨트롤 박스 하는 겁니다. 가끔씩 저희한테 주문이 와서 이제 개별 제어 방식하고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은 흔히 보는 이제 양액기나 양액기 같은 데서 흔히 보는 뭐 1구역 관수하고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넘어가는 관수 방식을 이제 순차 제어 관수 컨트롤 박스라고 해요. 순차 제어 관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컨트롤 박스들은 이제 온실이나 이런 이제 대규모 농장에서 이제 적합한데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육묘장이나 또는 이제 묘목 기르는 곳 또는 이제 뭐 노지 작물 기르는 곳 이런 곳들은 이제 그 순차 제어 컨트롤 박스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그 순차 제어 관수 컨트롤 박스를 놓고 운영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간수하는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이제 들어가는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막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흔하게 쓰는 이제 관수 컨트롤 박스를 쓸 수가 없죠. 이제 쓸 수가 없고 이제 독립적으로 모든 구역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 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 박스가 지금 시중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제 요게 이제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독립 제어 방식이죠. 전부 다 개별 제어 방식이라 독립 제어 19역이 완전 독립적으로 다 이제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안 쓰시면 이제 꺼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데만 켜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약되는 거를 이제 개별마다 전부 다 프로그램을 따로 넣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 것도 편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 제어 방식, 개별 제어 관수 컨트롤 박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농장주분은 뭘 다 아실 테니까 일단 먼저 요 받으시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컨트롤 박스를 받으시면 이제 단자대부터 연결해 줘야 됩니다. 단자대를 이제 연결할 때는 여기 뭐 이제 단자대 연결하는데 요 보이죠? 관수 컨트롤 박스들은 단자대 연결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은 게 이제 뭐 보시면 여기 이제 단상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입력 전원 그리고 이제 관수 모터가 이제 단상이고 1에서 10번까지 전자밸브는 이제 24V를 사용하는 전자밸브를 쓰시면 되고, 요건 이제 물탱크 저수위 센서까지 이제 물탱크에 혹시 물이 딸리거나 하면은 관수 시스템을 멈춰 줄 수 있는 그 저수위 센서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이게 환경 제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관수 컨트롤 박스는 설치하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컨트롤 박스를 주문을 받으셔서 이제 직접 설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장주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보시면은 일단 스위치가 이렇게 저거는 이제 컨트롤 박스 스위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컨트롤 박스가 이제 수동으로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 켰다 할 수도 또 좀 번거롭고 안에 또 시간을 막 바꾸고 변경하기도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저는 이제 다 달아 놓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다른 뭐랄까나 다른 이제 업소에서는 없는 업체에서는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전자밸브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다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수동 이쪽으로 하면 자동이고 이쪽으로 하면 강제로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쪽으로 정지를 시켜 놓으면은 내부 프로그램이 구동을 해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정지시켜 놓으면 관수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혹시 뭐 한 개 이제 버퍼링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전자밸브가 고장나서 교체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한 구역만 특별히 내가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싶을 때 전자밸브를 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는 잘 못
타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단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요 개별 스위치를 들어가는 가구와 안 들어가는 가구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운영을 해보면 특히 육묘장이나 이런데 관수 시스템이 이제 자꾸 달라지고 수동으로 관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농장에서는 이 수동으로 전자 밸브를 여는 기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관수 컨트롤 박스, 모터도 이제 수동으로 돌릴 수 있죠. 이런 기능이야 뭐 어디 가도 다 있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작동을 예약시킬 때 작동 예약에 의해서 돌아갈 건지 아니면은 뭐 1회 관수만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또 요 스위치 하나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보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아까 했지만 이게 전자밸브를 이렇게 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신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전자밸브가 열렸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뭐 다른 걸 다 이제 자동으로 해놨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뭐 저 1번 구역을 전자밸브로 고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1번에 내가 정식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이제 좀 관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만약에 다른 업체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판넬에다가 스위치를 바꿔서 뭐 순서를 바꾸고 뭐 시간을 바꿔서 1회 관수를 보통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관수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은 그냥 1구역으로 그냥 물이 나옵니다. 그냥 이쪽으로 그냥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수동을 할 때, 그리고 한 다음에 요 뭐 1회 관수 기능이 있습니다. 1회 관수 기능은 뭐 어느 컨트롤 박스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제 순차 제어에 의해서 이제 관수를 1회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노지에서 쓸 때는 뭐 액비를 넣을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날씨가 더울 때 관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정식을 하고 관수를 내가 특별히 몇 분 동안 해줘야 되겠다.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경우 1회성으로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1회성으로. 그때 이제 관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컨트롤 박스도 그 기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타이머가 여기 있는 타이머들이 이제 순차 제어 관수할 때 쓰는 겁니다. 순차 제어 관수할 때 이제 이게 노지에서 쓸 때나 인위적으로 할 때 의외로 쓸 일이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 여기 1회 관수를 누르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해야 되는 구역. 만약에 하기 싫은 구역은 여기 뭐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는 타이머를 0으로 돌리십니다. 0으로 돌리시거나 또는 뭐 이거를 정지시켜 놓으시고 하나 하면은 뭐 그쪽으로는 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래서 이제 1회 관수를 눌러 보면은 모터를 안 돌렸네요. 모터도 자동하고 이제 1회 관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거는 정지하는 버튼이고 1회 관수를 누르면 이제 관수가 돌아가죠. 이제 보시면 전자 밸브가 1번이 열렸죠. 1번이 열리고 여기 이제 MC 움직이는 건데 이제 작동이 되고 있죠. 작동이 되면서 타이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죠. 4번 5번 구역 관수되고 이제 6번 구역 7번 구역 8번 구역 9번 구역 자 마지막 10번 구역이죠. 10번 구역 관수되고 10번 구역 끝나면 이제 모터가 멈추겠죠. 이제 이렇게 한번 로테이션으로 끝나는. 만약에 이걸 할 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그 다 필요 없고 1번 구역만 관수를 좀 해야 되겠다. 1번 구역만 관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다른 걸 전부 다 0으로 하고 난 다음에 1번 구역만 이제 사용하시는 만큼 이제 그 관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회 관수를 누르면 이제 1회 관수가 이제 1회 이제 1구역만 지금 관수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고 1번이 끝나고 나면은 딱 다락 넘어가면서 그냥 꺼져 버려요. 이렇게.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성 이제 관수를 해야 될 때 관수를 해놓고 이제 나는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 관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돌려놓고는 이제 또 꺼야 되잖아요. 꺼야 되면 귀찮으니까 이제 뭐 그러면 액비를 뭐 해서 뭐 5군데나 6군데 이상 이제 뭐 액비를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메인 기능인 그 개별로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은 어떻게 넣느냐 하면은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그 시중에 파는 삼성 타이머 칸은 이 부속을 씁니다. 삼성 타이머. 요거는 뭐 인터넷에서 대략 한 3만원 내외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제 2번 프로그램 여기를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제 뭐 1일 하루 기준으로 하면은 19회까지 관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타이머 설정하듯이 해서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시간을 관수를 해서 뭐 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저 보자.
8번 구역까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8번 구역으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내가 관수를 뭐 7시에서 7시 10분까지 관수를 하고 8시에서 8시 10분, 9시에서 9시 10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수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시작 버튼 있죠. 시작에 가서 증가를 누르고 7시에서 7시 10분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이렇게 7시 10분까지. 그리고 증가하면은 이제 여기 깜빡깜빡 1회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증가하고 2회 타임. 아까 7시였고 지금 8시죠. 8시 10분. 그리고 이동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임 하면 8시에서 이제 9시죠.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3회까지 해볼게요. 3회까지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1일 3회라고 이제 돼 있죠. 1일 3회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예약되는 시간이 이래 순차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떻게 예약이 되어 있는지. 1회 때는 7시에서 7시 10분, 2회 때는 8시에서 8시 10분, 3회 때는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프로그램을 안에 입력해 놓으면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수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관수가 되는데 내가 이제 1회 관수만 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요일을 계산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노지 작물이나 뭐 사과 나무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가 많은데 매일매일 관수하면 관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관수를 뭐 2, 3일 일주일 스케줄로 해서 내가 돌리고 싶다 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일 소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길게 누르면 관수를 하지 않고 싶은 시점에 이렇게 X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이제 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료를 해버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좀 시키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리셋을 시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이제 이 앞에 판넬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작동 예약 스위치가 있습니다. 작동 예약 스위치 이렇게 켜놓으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그 디지털 타이머, 저 디지털 타이머의 예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1번에서 제가 간격 신호를 보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1번 구역이 열렸다가 이제 꺼지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호가 출력되는 대로 이제 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게 6번, 이게 7번, 8번, 마지막 10번. 이런 식으로 저쪽 타이머의 이제 입력에 의해서 이 전자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모터가 작동이 구동되는 그런 원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나무를 기르는 묘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수 시스템이 자주 바뀌는 곳, 또는 이제 뭐 아까 순차 제어로 쓸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뭐 물량이 딸리 순차 제어로 하기에는 이제 그 물탱크에 물이 너무 딸리는 곳,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개별 제어 방식으로 하면은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됐고, 여기 같은 경우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저수위 센서가 붙어 있는데, 저수위 센서가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모터가 이제 비싼 모터나 이제 뭐 아니면 또 계열물을 이제 자연압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수위 센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예를 들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MC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은 저수위 센서를 여기 위로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수위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저수위가 떨어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수위 센서 되면서 이제 모터가 정지하는 그런 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있고 하니까 일단 설정을 해놓으면 뭐 쓰기는 엄청 편합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관수 컨트롤 박스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다시면은 뭐 제가 또 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